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침묵하는 병으로 잘 알려진 대동맥류는 증상이 발생하면 95%가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결국 시한폭탄이 되는 대동맥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 환자 수가 많고 술 소비량이 많다 보니 간 건강에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40, 50대 중년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만성 간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심혈관 질환 중 특히 위험한 대동맥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동맥류에 대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보다 발생 빈도가 낮지만 치사율은 훨씬 높아 위험한 질환이라 말하는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대동맥류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 중 하나인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풍선처럼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동맥 직경보다 1.5배 이상 커져 있으면 대동맥류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의 정상 직경은 성인 기준으로 약 2cm 이내입니다. 대동맥류는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동맥이 파열되는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언제 찢어질지, 언제 파열될지 알 수 없어 무서운 질환인데요. 혈관이 터지거나 찢어지면 환자들은 극한의 고통과 함께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동맥류를 침묵의 암살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흡연,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령, 당뇨병 등이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인자 중에 흡연과 고혈압이 가장 빈도가 높은 위험인자입니다. 금연과 적절한 혈압 조절만으로도 대동맥류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을 포함한 동맥 중막 변성, 동맥 박리증, 말판 증후군, 감염성 혈관 질환, 혈관 외상 등이 있습니다. 대동맥류는 조기 발견이 치료에 있어 최우선인데요. 대부분 동맥경화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남성 중 흡연을 하거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복부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조기에 질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의 배꼽 근처 높이에서 두 갈래의 장골동맥으로 나뉘는데 이 지점까지를 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대동맥류가 가장 흔히 생기는 곳은 콩팥동맥 하부의 복부 대동맥인데요. 약 63%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콩팥동맥 상부의 복부 대동맥에서 14%, 하행 흉부 대동맥에서 13%,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 궁에서 각각 5%씩 발생합니다. 대동맥류의 약 75%는 복부 배에 생기고 25%는 흉부 가슴의 대동맥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4년간 80% 가까이 늘어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동맥류 지름이 6cm를 넘으면 약 50%에서 1년 내 파열되며 일단 대동맥류로 진단되면 파열까지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동맥이 파열된 경우 50% 정도 살아서 병원에 도착하고 수술을 받더라도 사망 확률이 높아 파열 후 전체 사망률이 80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파열 전의 자각 증상으로 배꼽 주변에 박동이 느껴지는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맥류가 일단 파열되면 배가 불러오면서 복통이 발생하고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 등이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대동맥류는 발견된 후 약 80%에서 크기가 증가하며 한 번 진단된 대동맥류는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부와 등,
복부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복부에 박동성 종괴가 만져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찾아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동맥류의 최대 직경이 5cm 이상이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동맥류의 직경이 5cm 이상이 되면 파열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cm 미만의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대동맥류가 얼마나 커지는지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대동맥류의 직경이 1년에 1cm 이상 커지거나 또는 최대 직경이 5cm에 이르게 되면 그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동맥류의 치료는 개흉 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과 혈관 내 동맥류 교정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을 경우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 3시간에서 5시간의 수술 시간이 소요되며 수술 후 7일에서 10일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용 개복 수술법은 수술 시간이 길고 출혈량이 많고 회복 시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수술 관련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 개용 개복을 하지 않고 특수하게 제작된 인저혈관을 대동맥류 안에 설치하는 혈관 내 동맥류 교정술이 개발되어 전통적 수술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 동맥류 교정술은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수술 상처가 거의 없으며 회복 시간이 짧고 합병증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시고 동반 질환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모든 대동맥류는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파열되나요? 아닙니다. 직경 5cm 미만의 대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동맥류의 직경이 5cm 이상 커지면 파열 가능성도 높아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동맥류가 더 커집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3.2mm씩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동맥류가 커질수록 파열 위험성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대동맥류 직경이 7cm에 도달하면 5년 내 파열 위험은 75%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피부 질환인 건선이 대동맥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2016년에 건선 환자에서 복부 대동맥류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외국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두 질환 간의 인과관계와 발생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 후에 두 질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동맥류의 부위와 환자의 동반 질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술에 따르는 위험도는 대략 5에서 15% 정도인데요. 여기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수술 중 사용되는 체외 순환기에 따른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신경계 합병증과 심근경색 등의 심장 관련 합병증, 발병 부위에 따른 주변 장기의 손상, 심부전이의 발생 가능합니다. 대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체중 관리, 건강한 식습관 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동맥류의 위험인자, 즉 흡연,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령, 당뇨병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복부 대동맥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제일 간편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대동맥류로 진단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흉부외과 전문의나 혈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치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